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오늘은 자녀 없는 재혼 여성과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제결혼 관련 글을 쓰면서 파혼이나 이혼한 사례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싫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국제결혼하고 20년, 30년 후에도 아내와 함께하고 싶으면 좋은 것이나 원하는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을 하고 파혼이나 이혼한 사례를 통해서 결과가 아닌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남성들은 파혼이나 이혼하는 국제결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파혼이나 이혼 사례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국제결혼 상담과 진행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잘 알면 국제결혼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국제결혼 후 파혼이나 이혼 사례를 많이 살펴보고 원인을 유추하며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북부에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한 분들 중에 파혼을 하신 분들 몇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파혼한 이유는 재혼이라도 자녀가 없는 여성을 배우자로 원했고 국제결혼을 진행하며 현지에서 자녀가 없는 재혼 여성이라고 소개를 받았지만 국제결혼 후에 알고 보니 자녀가 있는 재혼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국제결혼 중개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에 대한 것일 뿐, 여러분이 국제결혼을 잘하고 싶으면 국제결혼 중개인이 왜 저렇게 했는지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바뀌지 않는데 결과가 바뀔까요? 콩을 얻고 싶으면 팥이 아무리 좋아도 콩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파혼한 남성분들의 조건을 유추하겠습니다. 이 남성분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40대 후반 이상이거나 재혼 남성이었을 것입니다. 꼭 이 조건이 아니라도 초혼 여성과 국제결혼이 쉽지 않은 남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업체에게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초혼 여성이나 재혼이라도 자녀가 없는 여성을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라면 재혼 여성을 원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자녀가 있는 재혼 여성을 속아서 배우자로 만난 것의 원인일 것입니다. 파혼한 남성들은 이 조건을 기준으로 중개인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 같은 중개인은 어렵다고 했을 것이고 위 파혼한 국제결혼을 중개한 중개인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말한 중개인은 현지에서 자녀가 없는 재혼 여성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자녀가 없는 재혼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다는 것이 남성들이 생각하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면 현지에 가서라도 중개인이 맞선을 볼 때 어렵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결혼 중개인이 현지 가서 어렵다고 말할 것 같았으면 상담이나 계약할 때부터 어렵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상담이나 계약할 때는 가능하다고 말해서 남성이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현지에서 어렵다고 말하면 그것은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위 파혼할 국제결혼을 중개한 중개인이 의도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현지 가서 어려운 것을 보여주면 남성이 생각을 바꿔 자녀가 있는 재혼 여성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국제결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맞선을 보면서도 남성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남성이 원하는 초혼 여성들은 남성의 조건을 싫어하니 자녀가 있는 재혼 여성을 자녀가 없는 재혼 여성이라며 소개하고 국제결혼을 중개한 것입니다. 파혼 후에 중개인에게 자녀가 있는 재혼 여성을 소개한 이유를 물으면 몰랐다고 할 것입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말 한마디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중개인이라면 국제결혼하는 여성들의 특징을 알기에 말이 아니어도 느낌상으로도 자녀가 있겠다, 없겠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자녀가 있는 재혼 여성을 소개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알면서 자녀가 있는 재혼 여성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보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교통비, 여성 소개비, 숙식 등을 제공하며 국제결혼 맞선 여행을 진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제결혼 중개인들이 자신들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비용으로 국제결혼 맞선 여행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성들에게 베트남 관광을 시켜주기 위해서일까요? 국제결혼을 성사시켜야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국제결혼이 성사되면 파혼이 되어도 업체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국제결혼을 안 하고 그냥 귀국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성사시키고 현지에서 국제결혼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제결혼이 그렇게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현지 실정을 모르는 남성의 잘못된 생각이 나쁜 생각을 하는 중개인을 만나게 한 것이고 남성이 현지 가서 경험을 하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 중개인은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혼이라는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만약에 남성이 계약 전에 자녀가 없는 재혼 여성과 국제결혼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혼할 국제결혼을 중개할 중개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사실을 말하는 중개인과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현지에 가서도 중개인은 자녀가 있는 재혼 여성을 자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처음부터 없었고 파혼할 국제결혼을 중개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제결혼하는 남성분이 가진 생각이 본인의 국제결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남성들이 현명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남성들 중에는 중개인을 노예상이나 현지 여성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을 낸 남성이 원하면 돈을 받은 중개인은 어떤 여성이든 남성이 원하면 결혼시켜 줄 것이라거나 결혼시켜줘야 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돈을 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국제결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성사시키려고 하니 과장이나 거짓 또는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남성이 아무리 욕심을 내고 원해도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고 본인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계약 전에 상담 잘하고 국제결혼 중개인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국제결혼의 시작은 중개인입니다. 그렇기에 중개인 선택에서 국제결혼을 잘하고 못하고가 50% 이상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팥을 심어놓고 콩을 원하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1 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